송영우 후보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7번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송영우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구 1지역에서 이 후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특히 재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여러분들을 인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오렌지색입니다. 환경미화원, 소방공무원,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입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차별과 배제에 참다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중당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재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이 존중받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치 철학의 정당입니다. 저 송영우도 이 민중당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구 주민 여러분, 정치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로부터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민중당은 우리 사회에서 날로 커져가는 부의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위 1%가 우리 소득의 5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고 벌어 자기 곳간에 1,400조 원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계부채는 어떻습니까? 역으로 1,400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단 8,500명이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좀 따져 들어가겠습니다. 1인당 24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억 있으십니까? 30억 있으십니까? 국회는 또 어떨까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보니까 34억이네요.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은 무려 집이 30채나 된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행복은 우리 서민들이 두 다리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오기나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피켓을 이렇게 써서 주민들에게 인사합니다. 30억 있어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과 잘못된 방치에 의한 특권을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 서민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송영우는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세하게 어떤 정책으로 이런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갈 것인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격차를 타파하겠습니다. 상위 1%가 독식하고 있는 불공정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서민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학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상 임대주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또 두 번째 타파 영역은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신탁제, 백지로 신탁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즉,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되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는 불로소득을 불법적으로 해서 벌어들인 그 재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 정치인은 우리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염려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불안전 요소를 타파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해볼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초등학생부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어릴 때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이겨가는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체계가 튼튼히 서야 또 다른 제2의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방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 이외에 제2대구의료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마더센터, 지금 경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기회를 확충하는 그 마더센터를 법제화해서 우리 동네에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린이 통학 차량부터 친환경 차로 의무적으로 바꿔내면서 미세먼지에 대처하겠고요. 특히 지금 지역사회 돌봄 얘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봄을 맡기고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공공 셔틀버스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데리고 또 맡기는데 상당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 셔틀버스를 통해서 근거리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구에 고등학교가 없다고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죠. 앞선 토론회를 잠시 봤는데 또 동구 고교가 현안이 되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동구에 고등학교를 늘리겠다라고 지금까지 정치인이 다 약속해 왔잖아요. 주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그것을 이뤘습니까? 제가 좀 따져보니까요. 대체로 다 수성구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동구에서 배우고 동구에서 살고 있는 저라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적인 증축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교육의 발전도 필요한 겁니다. 공항 후적지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교육정보의 체험의 기회를 할 수 있는 미래학교 엑스포를 건립함으로써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교육도시 동구를 또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지방 청년에 대한 차별도 말할 수 없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지난 2014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가서 약속한 게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해보고 싶어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춘빌리지, 하나의 청년을 위한 도시인데요. 이곳에 오면 주거도 해결되고 문화도 해결되고 또 창업 기회도 늘려가면서 특히 한번 또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 박람회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청년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있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혐오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성범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그리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이버 성범죄 이런 처벌부터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 처벌했던 강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 카메라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일상생활하기 불안합니다. 변형 카메라 등록제를 실시해서 안전한 일상생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아보험을 도입하면요. 출산과 육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 단절이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또 복직하더라도 바로 복직할 수 있는 바로 복직법을 통해서 차별 없는 그런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우리 장애인 분들이 장애 등급제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프십니다. 장애 등급제 완전 폐지라는 말을 또 하고 계시죠.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그러한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제 그 동물, 우리 애완견이라든가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요. 또 가족의 구성이 예전에는 뭐 대가족, 핵가족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변화에 맞게끔 생활 동반자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동구를 송영우가 그리고 민중당이 정말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좀 따끔하게 들으셔야겠네요. 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요. 유급으로 3개월 동안은 자녀 돌봄 휴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20년 안 됐죠. 이게 만약에 됐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돌봄 때문에 고생하신 맞벌이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유급으로 그리고 편안한 시간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호황된 약속 따져보면 또 많습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금 어느 사회입니까? 지금 2020년입니다. 배신자의 정치, 배신자는 가라. 누구의 남자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이런 얘기 이전 투구처럼 정치인에 싸울 때 결국 누가 배신당했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밀어주다가 배신당한 그런 서러운 삶이 아니라 민중당의 이야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진보 정치를 새롭게 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물도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준 표가 혹시나 사표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중당에 주는 표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삶을 키우는 표입니다. 송영우를 지지하는 표는
바로 우리들의 힘을 더욱 키워서 이런 썩어 빠진 그리고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를 싹 쓸어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호 7번 송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8번 민중당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